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역이 어디일지 또 그 풍경이 어떨지는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열차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을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데려다줄 은하철도 999가 아니라 바로 투자철도 999입니다. 자, 오늘 그곳의 운행을 도와줄 세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권보선, 김준호, 최종현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달려라. 바로 투자철도 999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열차를 타고 지금 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그 멋진 투자 열차를 타고 네. 투자 철도를 따라서 네. 성공이라는 역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방송용 멘트였어요. 자, 개인적으로 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예, 저는 최종현 전문가가 네. 탑승하고 있는 그 성공역으로 가는 네. 그 열차를 무임승차해서 한번 같이 가보고 싶네요. 업혀가겠다, 무임승차하겠다. 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여름하면 또 바다를 가야 되는데 네. 전 바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운대 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해운대역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운대. 네. 저는 조금 더 써서 날개가 이 열차에 달렸다면 요즘 날씨 덥잖아요. 이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한잔 하고 싶네요. 네. 같이 가실 분 안 계세요? 반응이 안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자, 정말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자, 그렇다면 투자철도 999 오늘은 이 열차를 타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그 현재 여러 가지 뭐 역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기준으로 이제 많은 역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나 SRT뿐만 아니라 뭐 경전철이나 어떤 GTX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역이라도 어떤 역 주변에 이슈나 호재가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달려가서 분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철도 999 오늘의 최종 목적지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광명역이었습니다. 자, 광명역 소개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광명역은 1994년 10월에 그 역사 부지를 확정을 하고 그 지역의 이제 신축 공사는 99년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8월에 기존에 이제 남서울역으로 역사 개발을 진행해 오다가 이때 역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남서울역이 아닌 광명역으로. 그래서 2004년 3월에 역사 신축되는 역사의 그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2004년 4월에 KTX의 보통역으로 영업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이 됐을 때 수도권 1호선, 그 전철 1호선이 용산 광명 간 그 셔틀 전철이 개통이 됐고요. 2008년 12월에 셔틀 전철 영등포역으로 시종창역 단축 및 사량 1편성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 KTX 셔틀버스가 상당히 이용객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광명과 사당을 잇는 그 셔틀버스고요. 이 버스는 이용객이 처음에 그 상당히 적었습니다. 근데 현재 누적 이용객으로는 20만 명이 넘어갔고요. 올 1월만 해도 이제 800여 명밖에 안 되던 이용객이 현재는 이달에 1,600명으로 약 벌써 2배나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당에서 광명으로 이제 이동하는 광명역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기존에 이 노선 그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대중교통으로 한 40여 분이 걸리던 거리를 셔틀버스가 15분대로 단축한 데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고 또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용객이 참 많아졌는데요. 사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초반에는 이용객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2004년에 그 시발점 종착역으로 기획을 했던 광명역이 이제 뭐랄까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시발점이 아니라 이제 중간역, 그죠? 정차역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이용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초반에 이제 난개발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36편 평일날 주말에는 44편밖에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후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이용객이 2만 3천여 명으로 증가되면서 처음과는 한 250% 정도 증가하고요. 향후에 KTX역 중에 서울역, 용산역과 더불어서 이제 3대 KTX역까지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6년 기준에 250% 증가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발전인데요. 이렇게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역세권 주변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 역세권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광명역 주변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안양 세물공원인데요. 그 세물공원을 이제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생기게 된 이유는 이제 박달 하수 처리장 때문에 생겼는데요. 박달 하수 처리장은 이제 광명, 이제 의왕, 군포, 이제 포함하여 하루 30만 톤 규모의 그 광역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제 하는 곳인데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1992년도 지상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피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92년도부터 끊임없이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서 이제 2014년도 4월에 이제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2017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완공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제 지화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님비 현상을 핀비 현상으로 전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그 님비라 말할 것 같으면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핀비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이제 시설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설로는 이제 지하화가 됐으니까 지상에는 이제 안양 세물공원이라는 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양 세물공원은 18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요. 네. 이 그 지하로 하면서 성공한 사례로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 게 유니온 파크 하남에 있죠. 하남에 있는 유니온 파크가 있는데 이 하수 처리장이 지하로 몸을 숨긴 후 이제 지상의 지역 주민을 위한 이제 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죠. 그 하수 처리장은 이제 대표적인 혐오 시설에서 이제 녹색 공간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녹지 정말 중요합니다. 도심 속에 우리가 조금 힐링을 할 수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역할을 좀 할 텐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자가 네. 도시개발자라고 한다면은 네네.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더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도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이제 조금 힐링을 했으니까 먹고 조금 즐겨야죠. 영화도 한 편 보고 옷도 사고 커다란 쇼핑몰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사회자분이 이제 네. 그 도시개발자였으면 정말 성공하였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광명 같은 경우는 2012년도와 14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회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광명이라 하면은 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광명이라고 하면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광명역도 있겠지만요. 제 친구들이 여기 많이 좀 가더라고요. 북유럽 가구점이 이케아가 생겨서 또 핫플레이스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 2014년도에 이제 이케아도 들어가면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 이케아를 먼저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은 가구, 글로벌 가구 공룡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대한민국 1호점으로서 광명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오픈하는 당시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모여서 줄 서는 일까지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장하고 이제 100일 만에 220만 명 누적 방문객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와. 그 22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구 인구가 250만 명 조금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대구 인구의 90%가 100일 와. 만에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 12월에 이케아가 같이 입점을 하였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 6층 그리고 지하 1층 연 면적 38,000평으로 이제 국내 최초 도시명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도시명 프리미엄 아울렛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교외에 다른 곳은 교외에 위치해 있지만 이거는 도심 근처에 위치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자님은 네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을 가보셨나요? 네, 저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보셨다면은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다른 곳도 있는데 네네. 그곳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는 거기랑 다른 곳 가봤는데 다른 곳은 너무 넓어갖고 조금 다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그 광명은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 생각 네. 한번 해보시면은 네네. 교외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큰 부지에 맞아요. 네, 큰 부지에 2개에서 4개 정도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힘들었어요. 쇼핑을 하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광명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네. 이제 그냥 실내형 쇼핑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실내에서 다 가능하고요. 뭐 날씨에 상관없이 네. 덥거나 춥거나 그리고 비 오거나 이제 눈 오는 거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와 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연결해주는 구림 다리가 있기 때문에 더 네. 쇼핑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광명역이 생긴 이후로 들어간 것이 이제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창고형 할인 마트로서 이제 연 건축 면적 33,967제곱미터 지상 5층으로 건축되었는데요. 그 코스트코가 이렇게 광명점으로 오면서 이제 서울 양평동에 있는 코스트코리아 본사가 이제 광명으로도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명역 주변은 이제 국내 최대 이제 규모의 쇼핑 특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광명역 주변에는 거대한 이제 쇼핑 블랙홀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명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발전이 되면 뭐 쇼핑타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또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교통체증, 주차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지금 광명역 일대에는 교통으로서 되게 이제 큰 호재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와 철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남 순환도로는 경기 광명과 서울 강남을 잇는 총 길이 23km의 고속도로로 작년에 일부 개통한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광명시 소화동 시흥대교 앞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남 IC를 잇는 왕복 6차선에서 8차선 도로이고 나머지 구간인 우면동에서 수서동까지는 2018년, 즉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어 개통이 된다면 광명에서 강남까지 15분 안에 주파를 하게 되고 기존 남부 순환로보다 최소 30분 이상 통행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 광명 고속도로인데요. 화성 봉담에서 조금 전 강남 순환도로의 소화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총 27km 구간이고 왕복 4에서 6차선인데요. 2016년 4월에 개통하여서 기존 서해안 고속도로나 국도 1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거리는 5km, 시간은 20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 평택 고덕 신도시와의 접근성도 용이해졌고요. 추후 이 도로는 파주 문산에서 상암, 광명, 평택, 예산과 부여를 거쳐 익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고속도로 말고도 철도도 많이 또 변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예, 지금 현재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 신안산선이 있는데요. 네. 도시가 개발되는 규모에 맞게끔 도로 못지않게 철도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신안산선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요. 서울역에서 출발해 여의도, 광명을 거쳐 안산 한양대를 연결하는 1단계 구간이 있고요. 2단계 구간으로는 광명에서 갈라져 시흥시청에서부터 서해선 복선 전철과 소사 원시선을 이용해 국제 테마파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확장되고 기존 철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통의 편의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경강선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월곡과 판교를 잇는 구간입니다. 이 경강선의 일부는 지금 현재 시흥시 월곶에서 시작해 KTX 광명역을 거쳐 네. 성남 판교까지 39.4km가 연결되고 경강선은 월곶 판교, 판교에서 여주, 여주에서 서원주, 서원주에서 강릉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 판교에서 여주는 작년에 개통되었고
나머지 서원주에서 강릉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 철로로 인해 인천 및 수도권 서남부 지역 그리고 성남 및 분당 지역 간의 경부 고속 광명역의 연결되는 철도 구축으로 고속철도 접근성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곳 KTX 광명역 도시공항 터미널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서울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개통되는 도시공항 터미널로 지역 및 수도권 남부 지역의 인천공항 접근성과 복잡한 출국 절차, 수화물 처리 등의 업무를 논스톱으로 인천공항이 아닌 KTX 광명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자고속도로 등의 KTX 광명역 주변을 통과함에 따라 KTX 광명역은 수도권 일대의 중추적인 교통 허브를 담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사통 발달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호재들로 가득한 광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일만 또 가득할 수는 없겠죠. 악재나 주의사항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그 광명 자체에 투자 열기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뜨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하실 때는 네. 유의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뭔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뜨거운 이슈가 부동산 쪽에 뜨거운 이슈가 6.19 부동산 정책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네. 정책이 나오고 이제 전매 제한이나 여러 가지 그 대출 제한이나 규제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 그 남부 지역의 신도시 쪽하고요. 그리고 부산의 기장 진구들 거기와 함께 이제 광명시까지 해서 세 개 지역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를 투자 그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는 향후 가치를 크게 당분간은 이 어떤 좀 관망하면서 정책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는 지금 당장의 어떤 투자 시점으로는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바로 그냥 광명이 좋다 그래서 이 투자 지역 광명 지역 주변을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정책이 지금 흘러가는 걸 좀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물론 호재들도 가득하지만 또 유의할 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철도 9995. 우리가요, 광명역에 내려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 자, 앞에 칠판에요. 화이트보드가 있으신데 그 앞에 100점 만점에 투자 점수를 좀 각각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쓰셨으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좀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결과는요? 자, 광명 투자 점수. 네, 80점, 85점, 그리고 60점 나왔습니다. 그래도 평균 이상 상당히 좀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자, 각자 왜 이렇게 투자 점수를 주셨는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80점인데요. 네. 왜 80점이냐면은 이제 이케아도 있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이제 코스트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 유입이 이제 많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점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80점. 네. 그리고 예, 저는 85점을 주고 싶은데요. 광명역 일대에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교통들과 열차가 이제 많이 다니게 되는 그런 일대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내린 그런 규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85점을 드린 이유는 네. 아직까지는 개발 진행 중이고 개발 예정으로 있는 곳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향후 전망으로서는 아직 괜찮은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 내려서 85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은 호재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셨고 반면에 유의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셨어요. 이유는요? 네, 저는 60점을 드렸는데요. 네. 저만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 시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투자 열기가 너무 과열이 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셨죠. 예, 그 소위 말하는 거품이라고 하죠. 네. 거품이라는 어떤 그 부동산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제 뭔가 저평가돼 있는 곳에서 네. 가치 상승이 많은 지역도 많이 있는데 뭔가 이제 더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해서 네. 이쪽에 지금 투자를 현재 시점에서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정책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신 후에 투자 결정을 이 지역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점수는요, 이 세 분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조건 100%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살짝 높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만약 광명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19 부동산 정책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요. 그 발표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광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적으로 이제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유의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네. 아직 광명에는 많은 호재들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 상승 가치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어디 시점을 들어가냐, 어디를 들어가냐, 언제 시점에 들어가냐에 대해서 조금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공부를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그때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현재 정책상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 전매 제한이나 어떤 규제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향후 다른 지역을 이제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분양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투자가 진행 중이신 상황일 때 이것을 뭐 취하하거나 이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현재부터 뭔가 이곳을 학습하고 새로 또 알아보고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이 광명역 근처에 어떤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 다른 지역의 호재들을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 광명역의 케이스를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이 케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지역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개발이 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철도 999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광명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광명역에 대한 한 줄 논평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에서 어떤 그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호재들이 정말 많이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투자력에도 과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책이 지금 바뀔 기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광명역에 뭔가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철도와 도로들에 좀 집중하시고 실제로 아직은 도시화가 좀 덜 돼 있고 계획들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좀 전망을 광명역을 참고해서 네. 진행 투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시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광명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 뭐 방법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저희가 매주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가 있으니 이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주경기장 3층 그레이스 대연회장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세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주목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 분 모시고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황용리 417-1번지입니다. 5년 전에 샀는데요. 현재 가치는 어떤가요? 또 팔아야 한다면 언제 팔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을까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년 전에 사셨어요. 네, 5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네.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세종시에서 지금 거주 중이세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전문가 네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네.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세종시 주변에 이렇게 땅을 구매를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5년 전에 구입하셨고요. 지금 궁금하신 네네. 점이 지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현재 행정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근처에는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은 현재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알고 구매하신 거죠? 그럼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여기는 지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오. 향후 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쪽에 지금 1단계 부지가 확정이 돼서 지금 토목 공사를 하고 있고 이쪽 네. 일대는 소용으로 인해서 대토까지도 진행을 해서 그로 인한 지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 아, 네. 예, 지금 현재 아직은 보유하셔야 되고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네. 오름세로 이어질 거니까 네. 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계시고 지금 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이 토지를 보면은 앞쪽에 도로와 국어가 같이 함께 되어 있어요. 네. 예, 이쪽 국어는 나중에 이제 도시화가 되면은 도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는 이 큰 도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희망도 가질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예, 앞으로 파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 다행이네요. 네. 이거는 계속 쭉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네네. 혹시 파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네. 그러면은 저한테 파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년만년 네. 가지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매도 그렇죠. 타이밍 네네. 어떤 상황이 좀 벌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예, 말씀 잘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세종시 위쪽으로 보면은 이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쪽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네. 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이쪽 라인인데요. 네. 이게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이게 점선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 건너편의 집가도 같이 많이 상승을 해서 나중에 집을 짓게 된다거나 나중에 이제 건축 행위가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된다면은 그 앞쪽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나 나중에 건축 행위를 해서 살게 되시는 그런 부지나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도시가 확장이 될 때 이 집가 또한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파시지 마시고 계속 들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밑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쪽에는 지금 지도를 크게 보시면은 이쪽 일대가 1단계입니다. 지금 토목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2단계 쪽으로 해서 3단계 나중에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오름세로 이어질 거고 이쪽 부지마저도 수용이 된다면은 네. 가만히 두고도 이 가지고 계신 토지는 상승이 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와. 예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매도할 생각을 매도하세요. 아,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문가님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른 뭐 물건지에 대해서도 여쭤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 그거는 저기 조금 전에 방송 안내가 되었던 저희 세미나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냥 뭐 알뜰하게 그냥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뭐 아시고 싶은 부분 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소액이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 7천만 원 소액이 아니죠. 이 돈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소액이에요. 은행에다 넣어놨더니 네. 뭐 금리도 뭐 1.2%다 세금 공제가 나니까 소득이 네. 전혀 없어서 주위에 분들이 보니까 이 땅에도 좀 이렇게 많이 사놓고 그랬더라고. 20년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그 돈이 너무 적어서 6천만 원 가지고도 어떻게 땅을 좀 구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 네. 한번 문의해봤습니다. 네, 물론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인데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진짜 약간 소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사회자님 말씀대로 6, 7천만 원이 네. 절대 그 작은 돈은 아니고요. 네, 물론 네. 이제 그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한 6, 7천만 원의 어떤 상담을 저희가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저도 투자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시던 월세를 받는 그런 수익형 네. 어떤 그 부동산의 투자는 사실 힘든 건 사실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예. 6천만 원 가지고 뭘 삽니까? 못 사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갭 투자라고 해서 요즘에 그 차익을 노리고 뭐 아파트에 그 전세를 주면서 아파트에 네. 투자를 하고 그 아파트의 양을 불려가는 또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6, 7천만 원이 분명히 토지를 정말 그 좋은 개발 호재가 많은 주변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액수기도 해요. 오히려 있긴 있습니까요? 예, 그지? 그럼요. 예. 네. 오히려 아파트는 지금 이거 돈이 더 들어가죠. 6천만 원 가지고 전세 안 낸다 해도 6천만 원이면 못 삽니다. 예, 뭐 6천만 원, 7천만 원뿐만 아니라 좀 더 소액이어도 토지를 소유하실 수 있는 분명한 기회들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좀 안내를 네네.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액 투자일수록 어떤 그 작은 부동산의 규모에 그 집중하고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가치 상승 여력이 큰 토지의 그 평수를 좀 작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그 투자할 곳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 위치나 정확한 것들은 저희가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시면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위치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1:1 상담 도와드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고 고민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특히 오늘은요, 서울시 이외에 뭐 세종시나 평택시에 이 아파트 상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방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올해 그 아파트 공급량이 그 사상 최고치죠. 최고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반기가 끝났는데 하반기에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 아파트, 지방 아파트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지방 아파트는 그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건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수요 공급 원칙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뭔가 물량이 쏟아질 때는 수도권부터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어떤 그 투자 목적으로 이제 지금 소유하시고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더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도 보셔야 되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현재 아파트라는 뭔가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파트라는 기준에 나중에 이제 되팔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찾는 수요들이 많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라는 그 어떤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좀 다른 개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특히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궁금증이 정말 시원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뿐 아니라 더 좋은 기회도 기다리고 있죠. 바로 전문가와 1:1로 만나서 직접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전에 제작진이 채택한 사연에 대한 방송 중 전화 상담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충남 당진시 송화급 영천리 산 49-3번지입니다. 지인 추천으로 평당 20만 원으로 샀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당 20만 원 지인 추천으로 사셨어요? 아니, 매입을 하려고요. 매입 전 상담입니다. 아, 사신 건 아니고 예정이신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투자 앞으로 전망이 가치가 어떤지.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말투를 들어보아니 저기 전라도 쪽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네, 경로로 지금 여기 당진 쪽에 땅을 보시게 됐는지. 네, 그 좀 잘 아는 지인이 거기 조금 그 지역 땅을 좀 사놓으면 뭐 좀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좀 그 가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그 지인분이 누군지 몰라도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네요. 지금 이 땅은 지금 저희 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가치로서는 조금 위쪽에 있는 상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당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진에는 주변 평택과 비슷하게 많은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동부제철과 동국제강, 아산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당진 송산 2 일반 산단, 그리고 대기업이죠. 현대제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산단과 현대제철 그 외에 이제 많은 산업 단지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이 주변으로 계속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셨던 이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또한 도로를 많이 물고 있어요. 뭐 땅이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못생겼다고 이렇게 좀 미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시청자님이 얼마든지 예쁘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여기는 위치 또한 괜찮은 게 당진 IC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당진 IC에서 타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조그마한 도로지만 이거를 타고 올라오면은 위치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지금 공장이나 아니면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 그리고 당진 자체에 여기 소규모 농공단지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산업단지 이런 것들 크고 작은 단지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서 앞으로도 향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올라가는 그런 토지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천천히 하지만 계속 올라갈 토지니까 계속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평당 20만 원이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메리트 있는 가격에 이제 뭐 매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송악읍 일대가 지금 현재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머지 않아서 이 토지는 조금 좋은 소식을 안겨줄 것 같고요. 그래도 덥석 물지 말고 예,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자산 여력과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이라면 이 토지 구입하시겠어요? 저는 예, 이 토지를 조금 관망을 해보고 나중에 천천히 다른 곳도 여기저기 둘러보고 지인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발품은 많이 팔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추천을 받다 보니까요. 예. 일단 근데 제가 땅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또 전문가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기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예. 저희가 다음에 광주 세미나가 있을 때 꼭 한번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찾아뵙고 저랑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저랑 조금 상담을 좀 더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저랑 좀 깊은 결론을 내리도록 해보죠.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러면 세미나 통해서요, 좀 더 다양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비교 분석한 다음에 좀 결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경상북도 안동시 노하동 신안동역 코하루 미소지움 32평입니다. 2018년 입주 예정인데요. 주변 환경과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8년 입주 예정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주하시니까 이제 여기가 좀 잘 됐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곳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분양받은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거 아들 앞으로 분양을 네.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지역과 전망을 정말 알고 싶어서 일단 문의를 드린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네. 아드님이 혹시 결혼 때문에 이거 사신 건가요? 결혼은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목적도 있고요. 네. 네, 이제 보육 목적도 있고요. 두 가지 다예요. 그러시구나. 일단 네. 제가 고향이 저도 경북 안동입니다. 아, 예, 그러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안동은 일단 여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터미널이 이제 얼마 전에 옮겼었죠. 아, 예, 예, 예. 네, 원래 이게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빨간색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빨간색 지역에 있던 안동역 옆에, 여기 안동역 옆에 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터미널이 여기 지금 구매하시는 그 아파트 근처로 이제 이전을 하였고요. 지금 이제 그 안동역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까지 이제 이 터미널 바로 좌측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안동에 호재가 있다면은 이제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이제 경북 안동 예천으로 오면서 인구 유입이 이제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쪽 안동을 지나가려면은 34번 국도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도로 여건상 이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산세가 좋다고 보니 이제 살기에도 너무나 좋고 이제 새로운 도심의 형태를 갖춰가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아드님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청 또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니까 이쪽은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계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조금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네, 좋다고 합니다. 자, 궁금증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좋은 일만 감사합니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좀 만나볼까요? 투자와 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고민 중입니다. 하남 가밀지구대 거여 마천 뉴타운. 과연 둘 중 어디가 더 전망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와 거주 목적으로 지금 두 곳을 고민 중이신 거예요. 네. 네, 과연 어디가 더 전망이 좋을까요?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투자와 그 거주 목적을 둘 다 취하고 싶어 하시는 거 보니까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하남 가밀지구하고 네. 그 거여 마천 뉴타운 이쪽 두 군데 고민하시는 거 맞죠? 네, 네. 둘 다 지금 아파트를 모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아파트요. 네, 지금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 네. 인구가 이제 1000만이 안 되죠. 작년부로 네. 1000만이 안 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곳이 하남입니다. 남양주도 이제 많이 유입이 됐지만 네. 네. 그래서 이 하남지구의 어떤 그 특수성과 이 거여에 대한 어떤 호재를 같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잠깐 특히나 그 거주 목적일 때와 투자 목적이 조금 그 부동산 접근법이 다른데 먼저 그 거주 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제가 좀 골라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 지도상에 나와 있는 가밀지구, 네, 하남 가밀지구 쪽을 보시면 이쪽은 지금 계속 부지 선정이 다 되어 있고 뭔가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지 선정이나 그리고 이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이쪽 자체 안에는 상당히 그 향후에 개발이 되면서도 이제 거품의 소지죠. 투자 열기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거여 지역은 주거 목적으로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주거 목적으로 봤을 때 이 교통 편의를 오늘 저희가 투자철도 999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남이 어떤 대중교통이 아직 그 미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어떤 거여역 그리고 마천역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어떤 도로망을 활용하시고 앞으로 기반 시설들이죠. 오래됐지만 주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주거나 투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시는 그 전제가 장기 보유라면 저는 거여 쪽을 좀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거여 쪽을 전문가님께서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해결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더욱더 좋은 일들만 있으시라고 또 준비한 자리가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차게 달려라 투자철도 999. 네, 오늘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투자철도 999 마무리 인사나 좀 멘트 좀 날려주시죠. 네, 오늘 투자철도 999라고 해서 네. 첫 시간으로 이제 투자철도 여행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이제 호재들이나 어떠한 역세권만을 집중하자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니고 기획을 한 의도는 여러분들이 많은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착각이냐면 단순히 도로, 역, IC 이런 교통 호재만 들어오는 것으로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주변에다가 묻지마 투자를 하신 경우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생긴다라는 호재보다는 실제로 도로 IC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그 역 IC를 이용을 할지 이런 것들은 주변 호재 분석도 그리고 시기도 그리고 계획 과정에서 확정해서 이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다 파악을 해보시고 뭔가 투자에 대한 성급함보다는 기존에 이제 알고 계셨던 어떤 룰들을 좀 파괴하시고 앞으로 저희랑 계속 함께 하시면서 기존에 어떤 역이 어떤 이유로 어떤 IC들이 교통 호재들이 이렇게 생겨났는지를 분석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계속 길러보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